이번 시간에 했던 걸 이번에 좀 들어가면서 이제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함수 y는 fx가 선생님이 말을 좀 이상하게 썼어요. 이기도 함수가 가능하다. 즉 두 번 미분이 가능해요. 알았죠? 두 번 미분이 가능할 때 우리는 이제 도함수는 부호를 본다 그랬죠? 도함수는 부호를 본다 그래서 f 두 번 미분한 함수 fx 프라임 x fx 이렇게 봅시다. 요걸 1번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면 플러스면 그러면 도함수는 어떻게 돼요? 증가죠, 증가해요. 알겠죠? 마치 얘가 플러스면 얘가 증가하는 것처럼. 두 번째, 이계도 함수가 마이너스면 얘는 감소하죠. 그쵸?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언제 생긴다 그랬냐면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표현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에서 생긴다 그랬죠. 물론 요거 절반인 요렇게나 요렇게도 생겨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게 보여요? 음수여도 상관이 없는 거야. 증가라는 건 얘가 양수지만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어요. 알겠어요? 증가한다는 건 음수여도 값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였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쪽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양수가 되기도 하고 양수가 되고 점점 커진다는 거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생긴다는 거고 물론 이제 요 절반인 요런 형태와 요런 형태도 가능해요. 두 번째 감소한다는 건 요런 형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5였는데 좀 더 가면 4가 나올 거고 조금 더 가면 3이 나올 거고 2가 나올 거고 1이 나올 거고 0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쵸? 요렇게 가는 게 이제 도함수가 증가하는 거고 즉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요게 도함수가 감소하는 거고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수학적으로 뭐라 그런다 그랬냐면 얘가 플러스고 요런 형태가 나오면 요런 형태도 가능하고 요런 형태도 가능한데 이걸 우리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선생님 뭐 양아들 뭐 양아 뭐 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랬었잖아, 그지? 요건 이제 음수일 때는 그럼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같이 기억해야 될 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생길 때 나오는 현상이 극소고 위로 볼록일 때 생기는 현상이 극대죠. 그러니까 요거는 극소가 없지만 요거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극소는 안 생기지만 어쨌든 극소라는 건 아래로 볼록에서 생겨요. 극대라는 건 위로 볼록에서 생겨요. 알겠어요? 요거를 외우기보다 함수의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서 생각해내시면 돼요. 아래로 볼록 요렇게지 그럼 극소네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 요렇게지 이렇게 또는 증가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어 라고 보는 거고 감소했으니까 플러스 물론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부호가 이렇게 반대가 됐으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얘는 감소하다 증가해 아래로 볼록이야 뭐 이렇게 조금 확장시켜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두 번 미분한 계수 두 번 미분한 값의 값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좀 할 수 있는 게 변곡점을 하기 전에 1번에서 할 수 있는 게 도함수가 한 번 미분한 게 0이 나왔어. 그럼 얘는 뭘 가질 수 있어? 극대나 극소를 가질 수 있겠죠? 물론 극대 극소가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극대나 극값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에서 0이 되는 점이 존재했으니까 극소일 가능성이 지극히 높죠. 물론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위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0이긴 하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근데 사실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두 번 미분한 게 0이 나와요. 0이 나와서 이런 부분은 안 나오고 정확하게 말하면 양수가 나오면 반드시 극소가 존재하죠. 그래서 양수다라는 것만 확인한다면 우리는 이 점에서 극소인 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x라고 썼지만 알파라고 쓰면 알파라고 쓰자. 알파. 그럼 x는 알파에서 극소가 되는군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함수의 극소 극대를 찾아보기 어려울 때 쓰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조금 언뜻 그냥 얹어서 얘기하자면 실제로 두 번 미분하는 거 여러분이 별로 많이 할 일이 없어요. 많이 할 일은 없어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해놓으세요. 알았죠? 두 번 미분하는 거 반드시 조금 해놓고 할 수 있고 안 하는 거랑 할 수 없고 안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알았죠? 자, 그럼 두 번째 도함수는 역시 0이 나왔는데 베타에서 0이 됐는데 그 도함수의 두 번 미분한 값은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0보다 작아요. 즉 위로 볼록이라는 거야. 위로 볼록이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그 값은 x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극대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드디어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끊어. 알았죠? 내용이 이제 끝난 거야.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합시다. y가 fx가 있을 때 이계도 함수 f 두 번 미분한 함수에 대해 f 두 번 미분한 거에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 됐어요. 그리고 증가표를 잠깐 그려보면 알파에서 (0이) 됐는데 두 번 미분한 거보다 알파보다 작을 때 두 번 미분한 거의 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거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쵸? 맞아요? 이렇게 바뀐다면 그럼 요건 뭐야?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고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얘는 위로 볼록이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하면 이 알파가 즉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호가 바뀌면 x가 알파에서 곡선이 변하는 거예요. 즉 알파, f 알파를 변곡점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변곡점이라 그래요. 됐어요?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에서 만약에 그 곡선의 형태가 바뀌면
우린 그 함수를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알아둘 건 이런 거야. 여기 지우고 합시다. 변곡점에서 접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알았어요? 자, 봅시다.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가 위로 볼록이고 여기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점이 변곡점이라고 해. 그리고 얘를 y는 fx라고 하면, 자, 변곡점이 아닌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좀 예쁘게 그려줬어. 변곡점이 아닌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 접선을 L이라고 하고, 동렬아 너도 봐야 돼. 나중에 또 듣더라도. 자, 봐. 변곡점이 아닌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아래 위로 볼록인 경우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함수가 더 fx가 더 lx보다 작죠? 밑에 있잖아. 여기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은 거랑 여기 같은 값을 집어넣은 거보다 f에다 집어넣은 거보다 접선에 집어넣은 게 더 크지? 값이 더 크게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둘 다 밑으로 이렇게 가요. 됐어요? 만약에 여기서 접선을 그렸어 봐.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여기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항상 이 값보다 이 값이 더 f 값이 더 크죠? 여기도 당연히 더 크겠죠? 이렇게 더 크겠죠? 맞아요? 그런데 변곡점에서 그리면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변곡점에서 접선은 여기를 뚫고 지나가요. 그렇게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는 작은데 요 점에 대해서는 어때? 더 커지는 이런 다른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반드시 함수를 접하긴 하는데 뚫고 지나가요. 알았어요? 요 느낌을 잘 아셔야 돼요. 알았죠? 요거는 조금 나중에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기억은 해놓으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계속 그래프를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드디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알았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첫 번째 어떤 걸 보냐면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은 다항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지? 다항함수만 다루는 건 이거 수투에서 했잖아요. 이제는 초월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쉽게 그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3차 함수 그럼 대충 이런 형태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잖아요. 4차 함수 하면 어떤 형태야? 4차 함수는 뭐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맞아요? 뭐 대충 알잖아. 근데 그래서 이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냈어야 돼요. 수투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미적분은 함수가 워낙 다양해요. 그냥 함수만 가지고도 어려워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함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함수가 하나 딱 주어지면 첫 번째로 함수에 대해 fx에 대해서 관찰해야 돼요.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알았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이런 거. 또는 점근선이 있는지. 점근선은 언제 생겨? 점근선은 분모가 0인 점에서 생겨요. 분모가 0인 점은 반드시 점근선이 생겨요. 또는 탄젠트 x 뭐 이런 게 있으면 점근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탄젠트 x가 2분의 파이에서 점근선을 갖기 때문에. 알았어요? 점근선이 되는 직선이 있는지 뭐 이런 거, 뭐 극단적인 점들이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도대체 언제 0이 되지? 그에 대한 것도 슬쩍 한번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정도에서 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눈에 탁 보이는 정도에서 보는 거예요. 안 보이면 몰라도 돼요. 그냥 딱 여기서 0되네 이 정도 보이면 그냥 관찰을 하세요. 알았죠? 함수는 첫 번째로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극한값을 구해야 돼요.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극한값은 누가 제일 빨리 커지냐면 양수로 커질 때 지수함수가 제일 빨리 커져요. 지수함수가 이렇게 커지는 정도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빠른 함수가 하나 있긴 있어요. 팩토리얼 함수라고 있어요. 근데 팩토리얼 함수는 배우지 않으니까 느낌표가 있는 함수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는 배우지 않으니까 일단 지수함수가 제일 커져요. 알았죠? 그 다음 누구냐면 다항함수가 굉장히 빨리 커져요. 2차, 3차, 여긴 차수별로 커져. 알았죠? 다항함수는 다항함수 내에서도 3차가 2차보다 더 빠르고 2차가 1차보다 더 빨라요. 알았죠?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누구냐면 로그함수예요. 로그함수가 제일 느려. 로그함수가 제일 느려.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 순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이 되면 얘가 지배하고 얘가 없으면 지수함수가 없으면 다항함수가 지배하고 그것도 없으면 이제 그 다음에 로그함수가 지배하는데 로그함수보다 굳이 따지자면 삼각함수 정도는 요 밑으로 들어가기는 해요. 왜냐면 삼각함수는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거든.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치? 그래서 0이 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고서는 그냥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극한을 해서 x를 무한대로 보내거나 또는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거나 또는 x를 아까처럼 여기 점근선 쪽으로 보내거나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좀 삼각함수 중에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는 빼고 사인 코사인 정도만. 탄젠트까지 나와서 여러분을 고생시키면 이제 그때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탄젠트는 지수 함수보다도 커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얘는 2분의 파이까지 갈 동안 무한대로 가버린다. 지수 함수는 무한대로 가야지만 무한대로 가버리는데 탄젠트는 2분의 파이에 가까이 가면 무한대로 가버린다. 그래서 탄젠트는 조금 특별한 함수예요. 일단 걔는 그렇다고 치고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미분을 시작하는 거예요. 몇 번?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각각의 근을 찾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아주 예쁘게 그리기 위한 거예요. 예쁘게 그리기 위한 거. 그 다음에는 증가표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가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기본적인 건 뭐냐면 기본적인 그래프는 그릴 줄 안다라는 거예요.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런 거 대충 그려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 수 있다 정도는 가져가야죠. 알았죠? 그래서 자,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거를 한번 그려볼까요? 아까 이 문제가 있었네요. 여기서 관찰할 때 대칭성도 보세요.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대칭성도 좀 보세요. 대칭성에 대해서 잠깐 써주면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fx랑 모양이 똑같은 뭐라 그래? 이거 우함수라 그러고 y축 대칭이라 그러죠. 수투에선 이거를 짝함수라 그랬어요. 맞아요? 이제는 짝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함수라 그래요. 됐어요? 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fx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랑 같아요. 이러면 원점 대칭이에요. 모든 함수는 대칭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칭인지 아닌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이 함수는 어떻게 돼요? 기함수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함수를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y가 fx가 아까 이런 함수 나왔었지? 이런 함수 나왔었죠. 이거 한번 그려봅시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일단은 정도가 관찰을 해야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점은? 없어요. 오케이.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을 더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아서 0이 되는 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점근선은 같지 않죠. 점근선은 같지 않아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0 집어넣으면 0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죠? 여기는 안 붙지? 그러니까 전체 함수에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죠. 그래서 얘가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0,0을 지나요. 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봅시다. 그럼 어디로 갈까? 0으로 가죠. 왜냐면 분모가 더 빨리 더 커지니까. 얘는 2차로 가지니까 이거 무한대분의 1꼴이에요. 그래서 0으로 가는 거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쪽으로 보내도 0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건 대충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어느 정도 했어요. 얘는 뭐 극한을 봤더니 지수함수 이런 게 아니라 다항함수만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f'x를 구해봅시다. 한번 미분하면 요거는 2x에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미분하면 훨씬 깔끔하긴 해요. 알았죠? 근데 선생님 그냥 할게요. 한번 미분하면 동렬아 좀 들어야 돼. x제곱 플러스 1 분모의 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거 미분 2 밑에 거 가만히 있고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위에 거 가만히 있고 밑에 거 미분. 그럼 이게 똑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되네. 됐나요? 조금 더 갑시다.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사실 너희들은 문제를 일일이 좀 풀어주려고 그래요. 여기가 2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4x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오고요. 여기 플러스 2가 나와요. 그래서 좀 봤더니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요거 묶어내면 2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가 나오네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0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어휴 큰일 났네. 그래도 하나도 못 그리고 끝나네. 자, 한번 더 미분해 봅시다.
자, 요거 마이너스 1 여기 상태에서 합시다. 그래서 요거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뭐예요? 자, 위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는 그대로 그냥 앞에다 두고 위에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미분하면 2x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건 그대로 두고만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고요. 빼기 밑에 거 미분하면 2 곱하기 2 내려오고 x제곱 더하기 1에 또 안에 거 미분하니까 2x 되고요. 위에 건 그대로 가만 놔둬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2는 지금 끄집어냈어. 마이너스 2는 끄집어냈으니까 이건 하시면 안 돼요. 또 쓰시면 안 돼요. 요거 미분하니까 2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아요? 잠깐만 밑에 거 미분 미안해 이거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저 합성. 그쵸? 그 다음에 여기 2x는 있어야지. 2x는 있어야지. 안에 거 미분한 거니까. 됐죠? 잠깐만. 사실 뭐란 거지? 잠깐. 다시. 뭐요? 앞에 거 미분, 밑에 거 가만히 있고, 그죠? 요거 가만히 있고, 밑에 거 미분했으니까 요걸 미분한 거지? 그래서 2 내려오고, x제곱 더하기 1에, 그 다음 요거 미분해서 2x 되고, 맞아요. 위에 거 가만히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하나씩 그대로 있으니까 요거 지웁시다. 3차 이렇게. 됐죠? 요거 2 있으니까 묶어내면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에 세제곱분의 요거 하나 지웠으니까 요거 남죠? 요거 2 날리고 2 날렸으니까 없애야 돼.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요거는 날렸으니까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2x 이렇게 되네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죠. 맞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여긴 4배의 x로 하나 묶여지죠? 그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까지 쓸 수 있네요. 그럼 x가 0일 때 루트 3일 때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이렇게 3개가 나오죠. 맞아요? 자,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관찰하라 그랬을 때 관찰했더니 무슨 대칭이었어?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거나 y축 대칭이면 0보다 큰 쪽만 그리시면 돼요. 왜냐면 왼쪽이 대칭이라서 왼쪽은 자연스럽게 그려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해보세요. 선생님이 나중에 대충 그리는 법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꼬박꼬박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증간표를 그려봅시다. 증간표는 fx 2번, 1번, 아무것도 안 한 거 이렇게 3가지로 할까요? 아니면 거꾸로 써도 돼요. 알았죠? 자, 양수만 하면 된다 그랬죠? 대칭이라서 0을 넣읍시다. 그러면 도함수가 2번 미분한 게 0 되는 점이 0하고 루트 3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0하고 루트 3을 쳐야 돼요. 그리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될 거예요. 아까. 자, 루트 3이 커? 1이 커?
루트 3이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 1도 하나 있어야겠네. 그 다음에 여기 루트 3도 넣고, 그 다음 뭐도 넣냐면 여기다 무한대도 넣읍시다. 됐어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은 1하고 마이너스 1이었죠? 1하고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다 그리면 꽤 길게 그려야 돼요. 자, 1에서 0이라고 그랬으니까 도함수는 여기서 0이고요. 이게 도함수는 여기서 0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칸이 그냥 다 같은 칸이야. 선생님이 지금 많이 나눴지만 얘네들은 0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다 같은 칸이에요. 알겠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걸 안 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같은 칸이에요. 알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만 결정하시면 돼요. 자, 0이 되는 걸 찾았으니까 0이 되는 거에서 자, 도함수 이게 도함수부터 볼까요? 0보다 조금 커지면 여기인데 0보다 조금 커져. 0보다 조금 커지면 얘 양수지. 분모는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분모는 볼 필요 없고, 얘 0보다 좀 커지면 이 양수죠. 0보다 좀 커지면 좀 커진 거에서 마이너스 루트 3을 뺐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래서 얘 음수예요. 그래서 0보다 좀 커지면 얘 음수예요. 여기 다 마이너스예요. 루트 3보다도 커지면 당연히 이게 양수니까 다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양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계도함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계도함수가 마이너스라는 건 함수 입장에서는 아래로. 위로 양아들 이랬잖아. 양아들 이상하다. 어쨌든 양수 아래로 볼록, 음수 위로 볼록. 여기 위로 볼록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도함수가 이제 1에서 0 되니까 도함수의 부호도 봅시다. 1에서 0이 되죠? 1보다 작으면 얘가 뭐가 돼? 음수가 되지. 음수가 되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양수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 양수가 돼. 여기가 음수가 되네요. 자, 도함수가 양수라는 건 함수는 증가하는 거죠. 맞아요? 여기가 왜 증가하지? 잠깐 뭐 감소해야 되는데. 미안해. 마이너스 1보다 증가하죠. 맞아요? 증가해요. 됐어요? 오케이. 요거 뭐라고 했어? 자, 따라 봐야 돼. 위로 볼록인데 증가해. 그러니까 요렇게 증가하면 되겠네요. 요렇게. 그쵸? 여기 뭐가 생겨? 극대가 생기죠. 1일 때 극대가 생기니까 극대값 쓰시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죠. 1. 됐죠? 여기 감소하는데 위로 볼록으로 감소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하죠. 자, 루트 3이면 얼마가 되는지 써봅시다. 루트 3 여기다 집어넣으면 4분의 2 루트 3 2분의 루트 3. 자, 계속 감소하죠? 계속 감소하는데 뭐로 감소해? 아래로 볼록 감소하니까 이렇게 감소하겠죠. 아까 선생님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 그 플러스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간 거예요.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 0으로 간다 그랬죠. fx는 어? 아까 이계도함수랑 프라임이랑 한 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가는 거 아니죠? 마이너스 가지. 근데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영 찾았고, 그 다음 어딜 찾아야 돼? 1 찾죠? 그 다음에 어딜 찾아? 여기가 한 루트 3 되겠네요. 루트 3.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이 정도 되겠죠, 그죠?
1일 때 값이 얼마라고? 1일 때 값이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한 1. 여기 값을 갖죠? 그 다음에 루트 3일 때 얼마래?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은 약 1.7이니까 0.7 정도 나왔으니까 한 요 정도 나오겠네요. 요 정도.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자,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0을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여기까지 어떻게 증가해? 증가하다 감소하는 여기까지가 뭐야? 위로 볼록으로 그리세요. 알았어요? 위로 볼록으로 그리세요. 요렇게 생겼잖아, 그지?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로 볼록으로 요렇게 그려져요. 됐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아래로 볼록인데 0으로 가, 양수로. 아, 이게 점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쫙 이렇게 늘어져서 아래로 볼록. 됐어요? 반대쪽은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겨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쭉 이렇게 음수로 해서 가는 거예요. 됐어요? 예쁘죠? 이게 바로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의 그래프예요. 여기가 무슨 점이야? 여기가 변곡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접선을 그리면 이 위와 아래를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또 어디가 변곡점이야? 여기 0이 변곡점이에요. 알았죠? 0에서도 변곡점이 생겨요. 그 기울기를 알아보고 싶으면 여기 도함수에다 0 집어넣어봐.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2지.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가 2로 생기는 변곡점이에요. 이 기울기가 2로 생기고 있는 변곡점. 0에서 기울기가. 그게 맞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게 처음 거예요. 한 10개 정도 그려봅시다. 안 끝났어. 제가 금방 끝낼게요.